안녕하세요, 가치형입니다. 1월 30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은 예상을 했었던 대로 조정이 나올 타이밍에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한 차례 눌러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도 생각보다 조금은 크게 눌렸던 것 같은데 코스피는 1.35%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조금은 잘 버텨주었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0.35%가 나왔고, 직전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한 차례 조정이 나왔죠.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전 종목이 모두 파란불이 들어왔었는데 보혜수가 해제가 되었던 에너지 솔루션만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오전장에는 굉장히 약세름이 나왔었다면 오후장에 반전이 되었었고, 또 삼성 SDI도 동일한 가격에 마무리되었죠. 그래서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조금은 뒷부분에서 재차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흐름이 좋지 않았었고, 또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지수가 크게 밀리지 않아서인지 상승과 하락의 숫자가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자, 오늘 코스피가 많이 빠지긴 했어도 외국인은 이탈이 없었습니다. 대신 기관 쪽에서 많은 순매도가 나옴에 따라서 이게 지수의 하락을 불러왔고요. 또 반대로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지만 규모 자체는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조정이 나왔지만 수급은 나쁘지 않다, 이 점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2% 하락이 나왔었던 삼성전자, 하지만 외국인이 1,000억이 넘는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만 나홀로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종목이 상승이 나오려면 기관보다는 외국인이 훨씬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늘 보유해수가 해제가 되었던 LG에너지솔루션, 오늘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많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유해수가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을 가져볼 수 있는지 약간은 짐작이 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연기금도 엄청난 매수가 들어왔죠. 그리고 삼성 SDI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자,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3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KB금융, 반도체하고 2차전지 업종을 가장 많이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을 보면 기관은 LG전자하고 기아,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케미칼, 대우조선해양, 이렇게 순매수 상위 종목이 올렸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 흐름이 나쁘진 않았어요. S&P 500이 0.25% 상승으로 마감했고 나스닥은 무려 1%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거의 보합으로 마무리되었네요. 자, 그래서 우선은 미국 증시의 흐름은 괜찮았다고 생각이 되고, 추가적으로 지금 아시아 증시의 흐름을 보면 니케이는 보합이에요. 그리고 대만이 무려 3% 이상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대만은 지난 17일 이후로 2주 만에 개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변동성을 오늘 다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난 20일 이후로 10일 만에 개장을 했고 지금 0.7%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보면 국내 증시만 또 유독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국내 증시만 약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수별 상대 지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날짜를 1개월로 간추려서 보면 파란색이 미국 나스닥이에요. 한 달 동안에 13%의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여기 모여있는 거 빨간색이 코스피고 또 주황색이 대만, 남색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5%에서 8.7% 비슷한 상승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일본이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내 시장은 제가 그동안 조금은 과열권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과열권 구간에 따른 오늘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다른 대만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며칠 동안 쉬어갔던 흐름에 따른 그동안의 시장의 상승폭까지 모두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정말 건전한 조정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너무 걱정할 수 있는 조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내일 밤이죠. 아마 현지 시각으로는 2월 1일이 될 텐데 그때 미국에 FMCA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 FMCA가 끝나는 시점까지는 이 재료를 가지고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위치를 보더라도 지난주 금요일을 종가로 해서 RSI 지표로 봤을 때 과열 구간을 터치하고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위치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게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는 FMC를 통해서 하나의 명분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조정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때문에 최소한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조금 더 관망 흐름을 가져보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자, 코스닥은 과열 구간을 터치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코스피가 빠지게 된다면 같이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단순히 과열 구간에 넘지 않았다고 해도 근접하게는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주가의 움직임을 선행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시장의 흐름이라는 것을 기억해 보시고요. 그 시장의 흐름이라는 것은 코스피 코스닥의 지수 변동, 그게 가장 큰 핵심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우선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되었던 미국의 PCE 지표가 시장의 예상치를 부합했어요. 그래서 지금 베이비 스텝 가능성에 대해서 패드 워치의 확률이 더 올라갔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그 가능성이 무려 99.9%까지 크게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0.1% 정도가 이번 달에 0.5% 인상,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0.25%를 인상하게 된다면 국내도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쩌면 종료가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국내 시장에게 굉장히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재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생긴다면 가장 먼저 코인이 움직일 거고요. 그 다음에 주식, 그리고 많은 시차를 두고 부동산,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올 1분기는 긴축에 대한 피봇이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의미 있는 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촬영 시점이 오후 1시가 조금 넘었거든요.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마이너스 1.19%, 생각보다 굉장히 견조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드렸을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우상향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이런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고, 오늘이 보호해수 물량이 풀리는 하루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장이 조금은 빠져서 그렇지 만약에 보합권 내수 유지가 되었다면 어쩌면 빨간불이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견조한 흐름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물론 며칠간의 흐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 종목이 나올 수 있는 주가의 변동과 조정은 그리 깊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며칠 동안이라도 메이저 세력들의 수급 변화를 잘 지켜보시고요. 대표적으로 외국인하고 기관 중에서는 연기금, 이 두 개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이슈가 더 나왔는데, 지난해 재검토에 들어갔었던 미국의 애리조나 공장 건설에 대해서 다시 추진을 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원통형을 공급할 것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실려 있죠. 또 아울러서 최근 들어서 테슬라가 이번 1월 달에만 주가가 33%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이슈는 테슬라발 재료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물론 본격적인 실적이 잡히진 않겠죠. 기본적으로 공장 건설인 만큼 일정 부분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재검토에 들어갔던 기사는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혹시 전기차 침투율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정확한 표현은 조금 더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전체 자동차 비중 대비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전기차 침투율이라고 알고 있어요. 우선 재작년에는 4.3%를 기록했고 작년에는 아마 7.1%를 기록했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보다 조금 앞서서 10%를 간 넘겼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올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작년 중국과 비슷한 10%를 넘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전기차 침투율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예전에 2010년대 초반 있죠. 그때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었어요. 그리고 침투율이 30%를 넘어섰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관련주가 주가에 이런 내림세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차는 중국이 10%를 넘어섰고 올해 전 세계 시장이 올해 말이 돼야지 10%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여기 예상치를 보더라도 2025년 이후까지 계속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스마트폰의 사례를 보셨듯이 침투율이 30%를 넘어서기 전까지는 시장의 흐름은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고 그 안에서 이런 변동성은 만들어질 수 있겠죠. 때문에 이 자료를 보면 25년까지도 21%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더라도 26년 말, 27년 이쯤이 되었을 때는 30%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고 그때부터는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침투율이 30%를 넘기기 전까지는 2차전지 시장은 계속 우상향할 것이고 그 큰 그림을 이해해 보시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만의 매매 전략을 취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0%가 중요한 것이 물론 스마트폰이 그랬기 때문에 2차전지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도 맞아요. 그런데 어떤 제품에 있어서 이거는 마케팅에서 조금 쓰이는 것인데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넘어갈 때 어쩌면 그 변곡점이 침투율이 30%가 되는 그 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기에 접어들게 되면 다수 제품들이 등장함에 따라서 가격이 하락할 것이고 그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어우러졌기 때문에 지난 2010년대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침투율이 30%를 넘고 나서 관련 업종들이 조금씩 하락세가 나왔던 것이 하나의 주된 이유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도 한번 잘 참조해 보시고요. 또 작년에 실적도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그리고 에너지솔루션은 올해 영업이익이 무려 2022년 대비 94%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큰 그림에서는 계속 말씀을 드린 대로 우상향할 것이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만의 매매 전략을 취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에너지 솔루션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보유수 물량이 풀렸던 만큼 중점적으로 말씀 들어봤어요. 물론 그렇지만 SDI라든지 다른 소재 기업들도 비슷한 관점을 적용시켜 보신다면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